안녕하십니까. 뉴포 초대석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전인범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예편하셨지만 지금도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안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아웅산 폭발 사건 때는 또 이기백 장군을 구출한 영웅이셨는데 근데 또 문재인 정부의 자문까지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좌우를 다방면으로 고루고루 활동하셨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그 중간자적인 입장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모셨습니다. 전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소개를 제대로 한 게 맞나요? 그러면. 네. 근데 어떻게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발탁이 되셔가지고 승승장구하셨던 고속 승진을 하셨던 케이스인데 어쩌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안보자문까지 하시게 된 계기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우연한 기회에 네. 당시 그 문재인 후보도 되시기 전에 네.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군문을 떠나고 난 직후라서 네.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뵙고 인사를 드려서 네. 한미 관계의 중요성하고 네. 국방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쪽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네.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그럼 왜 나보고 도와주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You have to mitigate. 너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예. 지난 그 노정부 때처럼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 평생 그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해야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재작년 초만 됐을 때만 해도 문재인 아직 후보가 되기 전이었지만 네네. 이 양반이 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네. 그렇게 된다면 참여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때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드셨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의 그 논리나 네. 생각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네.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식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건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네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과오를 했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이게 정부가 이게 보수 정부가 이게 계속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될 거다라는 이제 그 느낌은 이미 가지고 계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분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못하는 부분, 특히 민생 관련해서는 실망들을 많이 해서 요즘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장군님 보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네. 현 정부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일단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내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현재 하려고 하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세항으로서 노동시간,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올리고 하는 그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득 격차가 워낙 지금 넓으니까 네.
이거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그 보호하려던 분들이 어려운 입장이 되는 그런 게 이게 혹시라도 지속이 될까봐 네.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내년도 전망도 좀 이렇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근데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네. 또 현 정부가 뭐 내년에 요 고비만 잘 넘기면 된다고 하니까 네. 기다려봐야 될 문제고,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예방하려고 하는 취지는 제가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네. 또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는 뭐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우리 군의 그 어떤 취약점들, 네.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또 중점적으로 손을 봤으면 좋겠다. 국방개혁 2.0에 네. 좀 더 활력을 좀 넣고 네. 진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최근에 GP들 폭파하고 했잖아요. 철수하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 GP를 이제 10개씩 제거를 했는데 네. 그거를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한반도의 그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네. 1년의 남북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1년의 합의의 한 부분인데, 저처럼 군생활을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네. 제가 그쪽 그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네. 18개월 있었어요, 저. 네. 있었으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염려도 많이 되고, 네, 네. 또 남북한 군인들이 만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네. 해서 희망 속에 아주 걱정이 좀 되는데,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북한이 과연 약속을 지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잘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많은 예비역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네. 해야 되는데, 그제 보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이 그 군사대비태세에는 절대로 하여튼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그 DMZ라는 지역이요. 네. 우리는 이제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우리 입장인 거고, 북한에서는 북한군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DMZ는 그 땅은 그러면 누구 건가요? 그 DMZ는 우리 거죠. 그러니까 예. DMZ가 있으면은 네. 폭이 4km입니다. 예. 길이는 250km고, 네. 그 중간에 이제 그 군사 분계선이 있고, 예.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쪽 2km는 대한민국 땅이고, 네, 네. 북쪽 2km는 이제 북한 땅인데, 네. 그 관할 정전 협정을 네. 유지하는 책임이 유엔사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정전협정 당사자였기 때문에. 정전협정 당사자였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네. 하여간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네. 유엔사가 역할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땅은 우리 땅이고, 네. 네. 그 관리, 그거를 지금 현재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종전협정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땅을 재개발할 가능성도 생기는 건가요?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전쟁이 끝났다.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평화 협정이 될지, 예. 그건 이제 별개의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평화 협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평화 협정이 없을 수도 있고, 네.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있는 비무장 지대가, 뭐, 완전히 없어질지, 네. 아니면 그 폭이 줄어들지, 네. 아니면은 뭐 그냥 펜스만 놔둘지, 그렇죠. 펜스도 아예 없을 건지, 이런 것들은 그 과정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겠죠. 종전협정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종전협정과 더불어서 할 수도 있고, 예. 종전협정 이후에 할 수도 있고요. 평화협정으로 종전선언 네. 이후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단계에서 네.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별게 아니고요. 네. 그 박한식 교수라고 혹시 네, 아시나요? 박한식 교수가 이제 요즘 한참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한민족 두 체제 새 정부 해가지고 그 제3회 정부가 필요하다. 그 제3회 정부라는 거는 연합정부 형태여야 되고 그 연합정부가 위치하는 곳이 바로 이제 그 DMZ를 중심으로 한 뭐 개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DMZ가 그러면은 연합정부의 관할 지역으로 이렇게 포괄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평화대학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즘 뭐 개성에 만드냐, DMZ 안에 만드냐, 뭐 이런 태스크포스 팀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평화대학 같은 걸 그 안에다가. 제가 그 박한식 교수님의 전함은 들어봤지만 네. 그분이 갖고 계신 생각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라고는 언급을 못하겠는데요. 평화대학을 만드시든 뭐 평화정부를 하든 간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겠죠. 네. 네. 그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니까 현재는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니까 네. 신뢰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좋게 10년 이상 걸리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서로 남북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들이 좀 생겼을 때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일단 지금 방향은 남북이 서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남북이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하냐 하면 네. 지금 북한이 평화를 얘기하는 것과 네.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가 똑같은지를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걱정하시죠.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입으로 네. 더 이상 하여튼 무력으로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든지 북한의 헌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돼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천천히 좀 교류들이 좀 많아서 네. 금년에만 해도 거의 6천 명의 그 대한민국 국민이 그 북한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 보고 네네. 그래서 우리 가는 사람들이 평양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도 다녀봐서 네. 두 체제를 한번 이렇게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네. 방금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 뭐 10년에 걸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젊을 때는 오랜 것 같지만 나이 먹고 나니까 금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사이에 문을 닫거나 하는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요, 뭐 당연히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도 있고, 범죄자도 우리 사회에는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한 국가와 국가 간의 이야기도 단순하게 한 목소리 대 한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아니어서 결국에는 서로 복잡한 이야기들이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테이블에 나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진전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저희가 대충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지금 아까 군대 얘기를 잠깐 할 때 국방개혁 2.0에 더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인력 관리의 문제입니까? 우리 군이 저도 이제 초급장교 때는 못 느꼈는데 네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배우는 대로 했고 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우리 군이 좀 더 합리적인 군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개혁에서 얘기되고 있는 위수 지역을 넓힌다든지 네. 병사들의 일일 외출을 보낸다든지 저는 그런 거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또 제가 지휘관 할 때도 그렇게 시행을 해봐서 네. 지금 염려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 뭐 군생활 해보셨지만 네. 그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내무 생활이 그렇죠. 힘든 것도 네. 아니고 정말 네. 제가 공손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너무나 야만적인 그런 내무관들이 있기 때문에 장교님들도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하시나요? 제가 네.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대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래도 누수된 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내무 생활을 현재 고치려고 하는 게 국방개혁의 하나의 축인데 네.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최첨단 무기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최첨단 무기 중에서도 사실은 시대에 좀 뒤떨어진 개념들이 좀 있고 그보다 더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무기들이 있죠. 네. 소총이라든지 방탄조끼라든지 네. 방탄모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장군님이 한번 화를 내신 적이 있다고. 특전사에서 쓰는 칼 때문에. 아니, 칼 좀 좋은 것 좀 쓰자 그러는데 왜 그거 예산을 안 잡아가지고, 이게 생명하고 직결된 건데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화를 내신 적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좀 전에도 설명하실 때 철모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주 강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특히 그 특전사 네. 이런 용사들한테는 좋은 장비만 주면 북한 무서울 거 없다고 생각해요. 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우리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제가 보는 것은 네. 북한이 네. 우리 남한 군대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정말요? 네,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선전용으로 하다 보니까 네. 남한 군대는 미국의 쫄병들이고, 네. 그리고 왜 통제된 사회에서 우리 사회 같은데 아주 자유로운 데 보면 흥청망청하고 한 방이면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저력을 못 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기네 인민들한테 세뇌 교육용으로 얘기했던 것이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지도부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 그리고 가끔 북한 관리들 하는 행태를 보면 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마 큰 코 다칠 겁니다. 네. 우리 사회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면이 많은데 네. 세상에 대통령을 촛불로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없죠. 전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이거 네. 미국도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라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북한 같은 독재 체제에서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미국만 없으면 우리 남한은 한 방이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네. 이래서 혹시라도 저 잘못된 판단을 할까 그런 것들이 저는 걱정이 돼서 네. 북한이 오히려 하여튼 남한에 우리 훈련하는 것도 좀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얘기 하시니까 진짜 전쟁은 실제로 계획해서 벌어지는 것보다는 실수로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축소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마찬가지 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 축소하는 것 하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요. 네네.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훈련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훈련 목표들이 쭉 있어요. 네. 거기에 무슨 뭐 폭격 끼우고 하는 거 있죠? 네네. 그거는 우선순위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 좀 뭐라 그럴까 도발적이라고 느끼는 네.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고 그런 북한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빠져도 네. 사실은 중요한 훈련 목표들이 다 달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리고 제가 그 지금 얘기하는 훈련을 네. 중령 때 대령 때 3년 동안 주무장교였어요. 네네네. 그리고 장군일 때도 이제 그거를 뭐 실시자로도 했고 계획자로도 참여를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말로였지만 우리 훈련 멈추겠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시 훈련을 하기로 한 거라서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이제 오히려 퇴짜를 놓거나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선의의 조치로서 네네네. 훈련을 중단을 했던 거지 이걸 완전히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훈련도 북한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할게. 그 대신 지금도 뭐 북한 자기네 나름대로 훈련을 할 텐데 네네. 그런 거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진짜. 네. 양쪽 다 서로가 우리는 선의의 조치로 뭔가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거. 그리고요. 예. 우리나라에는 중립국 감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6.25 이후에 예. 스위스, 스웨덴, 네. 폴란드는 상주 국가가 아닙니다만 네. 이 3개 국가에서 이런 훈련을 하면 네. 이렇게 그 관찰을 합니다. 네. 이게 방어적인 훈련인지 공세적인 훈련인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북한에서 와서 한번 봐라. 이게 네. 무슨 공세적인 훈련인지 네. 자기네를 침략할 건지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전 그렇게 뭐 하면 와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도 기왕 그렇게 하는 거 우리도 좀 가서 자기네 훈련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훈련 내용을 보여주는 건 기밀 누설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훈련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동한다든지 그냥 훈련 내용 중에서도 네네. 서로가 이미 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야 뭐. 또 그런 게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전 장군님이 유명하신 가장 그 대표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훈장을 무려 7개나 받으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훈장을 한국 정부에서도 받기 힘든 훈장을 미국에서 7개씩이나 하여간 그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 봐요, 미국하고는. 우선 제가 미군들하고 근무를 많이 했고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훈장 받을 일이 많이 생겼고 네. 미군들하고 많이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인정을 해줘서 했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제가 이라크에 7개월 동안 가 있으면서 다국적군 사령부에 근무했는데 거기서 받은 동성훈장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역할 때 미 통합군 사령부에서 훈장을 하나 받았어요. US 소컴인데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 포스터한테 있지만 그 밑에는 육해 공군 해병대 그리고 특수부대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그 특수부대의 지휘관이었는데 이 특수부대의 지휘관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또 미군들 육해 공군 특수부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할 때는 미군 한 1000여 명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 네. 뭐 배 이런 것들을 작전 통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작전 통제 과정 중에서 미국에서 보기에 연합작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해서 그 훈장을 받았는데 네.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받았고 네. 동양 사람으로서도 세 번째예요. 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94년인가 97년인가 만들어진 훈장인데 네. 네. 1번, 2번은 필리핀 사람들이고 네. 3번 한국 사람인데 제가 처음으로 받은 겁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한국 군인으로서 이런 다국적 군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연합 직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있고 네. 특히 미군들이 2000년도 들어서면서 외국군들하고 같이 연합작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미군들의 태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2000년도 이후에는 다른 나라하고 연합작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비록 외국군이라 하더라도 하여간 최대한 존중해주는 네. 그런 분위기가 미군 내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네. 우리 한국에는 지금도 미 8군 사령부라든지 미 2사단이 연합사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부사단장이라든지 미 8군 부사령관이 네. 미군도 있고 한국군도 있어요. 그렇게 그렇군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미군이 지금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편제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미국이 아시아 쪽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제가 용어를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리밸런싱 한다 그래가지고 그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그 사령부 용어도 바꾸고 네. 아마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늘리고 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중요성 네. 이런 것들이 제고가 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반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좋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단판 뜨겠다라는 구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 네. 숙명인데 네. 정말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어서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을 튼튼히 한다는 건 반드시 뭐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북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력과 그 다음에 이 단결력 네. 또 거기에 적절한 장비, 훈련, 리더십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서 우리가 뭐 핵무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한국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유사시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도 한국이 상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한국 건드려서 이득보다는 안 건드리고 잘 구슬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우리가 만만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희 사드 배치했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때 참 한국이 이렇게 약하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기회였는데 제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에 뭐 레이더 하나 갖다 놨다고 저렇게 난리를 칠 정도 외국에서 난리를 친 이게 도대체 주권이 있는 나라냐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사드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그거는 우리가 뭐 약한 나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중국이 잘못 생각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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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손해봤지만 중국도 제가 보기엔 큰 손해봤어요. 우리는 작은 손해봤다 그러면 중국은 큰 손해봤고 괜히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그 중국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소위 말해서 분리, 음, 그 깡패처럼 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인심 다 잃고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작은 나라고 무기력하고 뭐 이랬다기보다는 센 사람들이 좀 더 관대하고 이해심도 있고 좀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런 모습을 안 보임으로써 오히려 중국이 우리하고 똑같은 작은 나라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요번에 그 사드를 더 갖다 놓진 않지만 네. 사드에 버금가는 레이더도 지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미사일도 또 개발하거나 도입한대요. 예. 예, 결과는 우리가 국방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중국은 그냥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거고. 네. 제가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라가지고요. 하나는 통일이 되면은 이제 군대는 모병제로 바뀔 거다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생겨 있는 상황. 또 하나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사실은 우리가 통일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 그 두 가지를 지금 갑자기 동시에 떠오른 생각이어서 장군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조차도 네. 그러니까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 사람들조차도 네. 사실은 안정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통일을 우리의 염원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안정을 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미국 같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렇다고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냐? 제가 보기엔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정치체제, 네. 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일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홍 대표님. 예. 북한의 저 1인 독재 체제하고 네. 대한민국의 혼란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하고 어느 게 더 우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건 뭐 당연히 민주주의. 당연히 우리잖아요. 우월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뭐 그렇게 뭐 싫어하거나 뭐 반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염려가 더 많겠죠. 예. 왜냐하면 혹시 미국의 그 진짜 동조하는 그런 국가가 자기네 이제 국경선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편하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중국하고 전쟁할 것도 아니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미국하고 뭐 단절할 것도 아니고 그럴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동북아 안정에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여간 쉽진 않지만 참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베트남이라는 역사가 있잖아요. 체제의 우월, 그때는 사실 어느 쪽 체제가 우월하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기엔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베트남이라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혹시 북한도 여전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일 테고요. 베트남이 그 북월맹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정복을 당한 이유는 그 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었거니와 부정부패 부패가 심했죠. 그런 나라였어요. 예. 사실은 그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베트남이 망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공산화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시간을 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30년을. 그 20-3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나라 제가 여기 부패 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네.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뭐 몇이라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 네. 제가 보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깨끗한 목표는 못 달성했지만 네.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뭐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또 우리는 계속 나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찌됐건 부정부패를 많이 없앴고 네. 정말 제로화에 가까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사회에 제가 뭐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 오래 가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권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이런 나라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저력이 굉장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북한이 이해를 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옛날에 베트남 같이 정치 체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커럽트하고 네.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100% 동감하거든요. 네. 한국 역사를 보면 참 희한한 게 어떤 계기가 됐던 간에 조금씩 더 좋아져 왔던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하고 맞상대가 되는 건 사회주의고 자본주의와 맞상대해야 되는 게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잘 발전해 온 것 같은데 한국의 자본주의는 지금 제대로 발전해 온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공산당하고 우리가 맞닿았을 때 북한이 발전시켜온 공산주의 체제 혹은 북한식의 사회주의 체제하고 우리가 가지고 온 체제하고 이렇게 맞상대했을 때 우리가 지금 잘못된 자본주의를 키워왔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홍 대표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시간, 3시간 동안 논의할 수 있는데 네. 전 딴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수준의 가난한 나라고 네. 우리는 일본에 버금가고 지금 이 아틀란타에 버금가는 네.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 과정에서 네. 소외됐던 분들, 손해보신 분들, 그 다음에 지금도 고립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좀 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혜택을 네.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네네. 우리는 그런 사회고, 북한은 지금 1945년에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네. 지금 보십시오. 북한에 뭐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 인권도 없고 네네. 먹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비교한다는 건 그 자체가 웃기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저력, 여러 번 말씀하셨었는데, 그 저력의 근원이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고생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부단히도 그 저력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들한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네. 침범도 많이 받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찾아야 됐고, 네. 불행한 일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만의 그 살아남는 노하우를 체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좋아하는 나라가 뭐 미국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몇 그러세요? 번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보면 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서 600만 명이 네. 그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예. 살해를. 네네. 그 살해당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너무나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이라서 그렇죠. 야, 하느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용납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네. 그래, 그 한 세대한테 그런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1억이 넘는 적대 그
이웃이 네. 건드리질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련이 한 세대한테는 큰 불행이지만 네. 민족에게는 커다란 저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몇천 년 동안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 현재까지의 저력을 갖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그런 고통 없이도 이 저력을 좀 단단히 해서 슬기롭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제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니까 예. 국방을 좀 하여튼 내실 있게 네.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희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요.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 어떻게 해야 한국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제 자신이 네. 1965년 7살 때 미국에 와서 네네. 4년 반을 살았었어요. 아, 어머님을 따라서. 예. 어머님이 우리나라 최초 외교관을 그러셨죠. 하셔서 예. 이제 뉴욕에서 유엔 본부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살다가 갔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영어를 배웠고 네. 소령 때 여기 노포크 버지니아에서 네. 6개월 동안 공부를 했고 어, 대령 때는 칼라 펜실베니아에서 네. 1년 동안 공부를 했고 네. 작년에는 워싱턴 DC에서 1년 있었고 네. 또 이번에 아틀란타에 한 6, 7개월 있게 되니까 네.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제가 8년을 오. 산 거더라고요. 이게. 예. 그 중간에 출장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경험을 했는데 네. 우선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심도 더 있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거기 한반도에 사시는 분들보다 네. 고국을 떠나 있는 분들이 더 향수를 느끼듯이 맞습니다. 우선 애국심들이 더 있으신 것 같고 네. 더 있고 네. 확실한 것 같고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 애국심이 단순한 그런 관심을 넘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도움과 특히 미국의 이해가 필요한데 네. 우리 미국에 사시는 교포들 그러니까 네. 세계의 디아스포라보다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재미 교포들께서 그동안 1세대 분들은 여기서 뿌리를 내리시는데 정말 온 힘을 다 모든 걸 희생하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5세대, 2세대를 키워놨는데 네. 이 친구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뭐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게 아니고 자식 교육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자기 자식들한테 대한민국을 설명하고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한국에 대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도 균형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네. 왜곡된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들. 네. 그래서 이제는 한 매체만 의존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특히 유튜브 이런 거 네. 위험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네. 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이런 토크쇼 같은 것도 경청을 하셔서 네. 제 말만 듣지 말고 저하고도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 얘기도 좀 다 들어보시고 네. 본인들께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정리하셔서 자식들한테는 물론이고 네. 주변 미국인들한테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재미교포 여러분들은 이 미국 사회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이 예. 6.25 때 미군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 이후로 그렇죠. 여태까지 어찌됐건 도와줬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도와준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정치적인 이유였고 네.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에 파병돼서 죽은 또 팔다리가 잘린 그 병사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 대 국민으로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그런 희생된 국민들한테는 정말 영원히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고 그런 활동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모르는 게 월남전 때는 우리가 미국을 도와줬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우리가 무슨 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했다 뭐 그건 다 국가 간의 얘기고 네네네. 국가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갔던 한국 군인들 월남에 네. 가고 싶어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가서 하여튼 임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몇 명이 갔냐면 예. 군인만 50만 명이 넘게 로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남에 7년 반 동안 가 있었어요. 와, 그랬군요. 7년 반. 그리고 그 중에서 2만 5천 명 가까이가 죽거나 팔다리가 잘려져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미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 이거는 저희가 예. 한국 6.25 때 우리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희들을 도와줘서 네. 뿌듯하게 생각한다. 네. 라는 식으로 표현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3, 40년 전 얘기고 네. 불과 몇 년 전에 OEF, OIF 네.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네. 우리가 5년 넘게 파병을 했는데 네. 파병 규모가 예. 3위입니다. 3위. 미국, 영국 다음에. 예, 우리가 와. 했어요. 예. 그거 모르는 미국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동맹관계라는 게 우리 뭐 대한민국이 그냥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2,000명 가까이 되는 병력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네. 레바논에도 가 있고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도 가 있었고 그래서 유엔 활동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그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을 네. 갚는 그런 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미국 그 베테랑스 데이 같은 때에 네. 잘 좀 하셔서 활동을 하면 네. 그 미국의 그 관리들이 네. 그런 행사에 올 때 자연스럽게 우리 자손들 1.5세 때 2세대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저희 동포들이 좀 해줘야 될 일들이 있네요. 저희는 고맙습니다만 해왔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군요. 우리들도 스스로 교육을 스스로 해야 되지만 미국 친구들한테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역할도 또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시거든요.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런 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는 다들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염려가 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일단 좀 물러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100%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이기적인 거고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이 100이면은 그 중에서 50은 희생을 해서 50만 갖고 남도 50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굉장히들 힘들다고 하는 제 그 후배들이나 저와 같이 근무했던 전우들의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좀 생활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믿는 사람한테만 일어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하여간 각자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국방을 튼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자라는 말씀이요. 국방 예산을 늘리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국방비를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써달라. 네. 우선 기초와 기본에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기본에 예산 투자를 좀 많이 해라. 네. 예. 비싼 무기 사는 데만 쓰지 말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예. 병사들이 배고파도 안 되지만 네. 너무 잘 먹여서 네. 뚱뚱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네. 그런 것 좀 잘 그러니까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네. 그런 것부터 해서 그 아까 대검 말씀하셨는데 네.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전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선배들이 군 복무할 때는 36개월 막 이랬었거든요. 저는 30개월도 채 안 채우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뭐 24개월 이랬더라고요. 점점점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는데 괜찮은 겁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려서 지금 18개월로 내려가는 게 이제 정부 방침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업률이 지금 높은데, 네. 군복무를 줄이면 줄일수록 실업률도 올라가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도 좀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이미, 현 정부를 비롯해서 전 정부들도, 군복무를 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네. 이 18개월 동안에 훈련을 더 효율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군 생활할 때 작업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 아시죠? 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 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훈련 여건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복무 기간이 짧아질수록 훈련 기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예비군 네. 예비군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비군도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네. 지금 현재 국방개혁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예비군에, 그런 것을 보강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초를 튼튼히 해야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 장군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 저희 민족이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단합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전 100% 동감이 됩니다. 양보하는 마음 가지고 단합할 때 우리 한민족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에 정말 모범이 되는 귀한 민족으로 돋보이지 않을까. 그날이 되면 그때서는 정말 통일이 되지 않을까.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